한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용조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니, 연휴가 껴있으니까 네. 일주일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송하고 하루 지난 것 같은데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방송하래요. 그래서 저 오늘 나왔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오늘은? 연휴 동안 난리 네. 났던 게 이제 딥시크라는 건데, 뭐 중국 AI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까지 주가가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국제뉴스 할 때 저희가 딥시크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R1이라는 대화형 AI 챗봇?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 거죠. 사실 근데 R1이 공개된 거는 연휴 기간이 아니고 지난 20일 날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큰 주목을 못 받다가 이런저런 AI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딥시크의 R1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라는 내용하고요. 몇몇 테스트에서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나 구글이 만든 제미니 뭐 이런 것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보도가 난 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우리가 연휴를 보냈던 27일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날 미국 증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가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날도 한 4,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하루만 우리 돈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주식의 총 합을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860조 원. 이게 하루 만에 사라진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한 1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를 우리 증시에선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증시가 열리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하고 약간 동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다가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공급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주가가 오르면 SK 하이닉스가 같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휴 기간에 못 빠진 걸 우리는 어제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등장한 중국발 저비용 고효율 AI 챗봇 딥시크에 뭐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AI라고 하는데 다른 AI 챗봇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딥시크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크게 놀랄 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좀 긴장해야 돼,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어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딥시크에 대한 평가 중에 기술적으로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비용,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 수준까지 이들이 챗봇의 능력을 끌어올렸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것들은 이른바 감독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거든요. 감독 학습. 네,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감독 학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와 고양이를 이 챗 GPT가 구별하게 하려면 사진을 보여주고 개,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옆에서 감독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면 동글뱅이, 틀리면 X, 이러면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감독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그 시합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알파고가 수많은 기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바둑 뒀던 이거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감독학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는 이런 감독학습을 하지 않고 강화학습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사실은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강화학습이 뭐예요?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누군가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수없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그 머신러닝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감독학습인데,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주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다만 일종의 성과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인센티브 학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고 이게 고양이야를 알려주지 않고 너가 개를 맞추면 개와 고양이를 맞추면 1점, 못 맞추면 0점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혼자서 계속 맞춰봅니다. 오. 그래서 이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한 자기의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개와 고양이를 맞추게 되는 방법.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학습하고 강화학습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학습보다 이 강화학습은 사실 비용이 덜 들어요. 스스로 인센티브만 주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돈이 덜 드는 건데 딥시크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머신러닝을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LLM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강화학습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화학습을 하면 많이 틀리고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돈을 많이 들여서 확실한 감독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전부 해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또는 돈을 덜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해서 이렇게까지 비등한 정도의 성과를 내니까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고 이게 가능하네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너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우리는 AI 개발 못할 것 같대라고 포기하고 있던 애들이 중국도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관련된 회사들까지 주목을 좀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언론을 보니까 가장 주목받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네네. 저사양 칩으로 이렇게까지 효율 낼 수 있었다. 그 부분은 약간의 의구심도 있기는 해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사양 칩을 쓴 건가? 혹시 고사양 칩을 쓰고 중국이 우리 저사양 칩 썼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없기에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딥시크라고 고사양 칩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사양 칩 쓰고 싶었겠죠.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사양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GPU를 엔비디아 제품으로 보면 우리가 H가 붙고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제 칩들의 제품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AI하고 데이터 센터용 GPU는 보통 H100하고 H200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100보다는 200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고사양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걸 이제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저사양 칩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H800이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에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미국이 나중에 야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니까 다시 H20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자기들이 수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고사양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저사양 제품을 사용하긴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학습보다는 강화학습 방법으로 어떻게든 얼개를 잘 만들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서 중국이 도리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도리어 중국이 쫓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무용론에 좀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구심. 얘네들이 딥시크가 내놓은 논문을 보면 딥시크 R1을 개발하는데 H800을 2000여 개 썼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고사양 칩 H100이나 H200을 사실은 챗 GPT가 1만 개 이상 써서 이런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얘네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고사양 칩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논문에 발표한 H800 이거는 이제 수출 규제 이전에 사들인 것들일 텐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H800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쨌든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덜 쓰고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낸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도 얘네들은 80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86억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이것도 좀 뻥이 가미된 거 아니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개발비라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개발비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딱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뭐 우리가 발표한 뭐 며칠까지를 개발비로 계산을 하면 개발비가 얼마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까지 전부 개발비에 넣으면 개발비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는 우리가 세계 선도 업체고 야, 이 정도 성능을 가지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넣어야 돼. 너네 생각도 하지 마. 라고 광고 효과를 내야 되는 쪽이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정도 갖고도 너네하고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어라고 그 개발비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많은 그 허풍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약간 조금 재밌는 게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수출 통제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무섭기는 한 건가 봐요.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중국의 추격이 진짜 무서울 정도인가요? 위협적인 요소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 일부분에서는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긴장할 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여러 효과, 그러니까 파장들이 지금 업계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이 말한 대로 진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겠죠.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H800에서 H20으로 더 저사양 칩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미국에서 이 딥시크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H20마저도 수출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딥시크 이슈로 그러면 AI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어떤 회사가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되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면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회사의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업황의 관점으로 보면 독불장군처럼 비싼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사업자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넓어져요. 시장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비용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걸 경험한 사업자들이, 경쟁자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AI 시장은 이제 딥시크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렇게 저비용으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게 맞다면 시장은 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 너네 아무리 AI 해도 이건 뭐 챗GPT 따라갈 수 있겠어? 쟤네들은 몇십조, 몇백조를 투자한다는데 그랬다가 딥시크 보고 얘네들도 잘하면 할 수도 있겠네라고 희망이 생기면서 주가가 오른 거니까 시장은 좀 커질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SK 하이닉스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이렇게 돈 덜 들여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AI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투자 금액도 주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사양, 저비용 뭐 이런 걸로 개발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선단에 있는 회사들은 최첨단 제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줄지 않고 실제로 딥시크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 규모, 그다음에 실제로 주문량 이런 것들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 그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휴 사이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네네. FOMC가 있었어요. 그 기준 금리를 트럼프가 낮춰야 한다, 인하해야 한다라고 압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 동결했고 1월에 또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미국은 3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연준은 독립적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연준은 독립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데이터는 물가 상승세가 2%로 하향 안정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약해지는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결국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이제 물가 안정세, 노동시장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현재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도 좀 튼튼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2.3% 성장이었는데 실제는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2.3%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2% 이상의 성장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저희가 1% 후반으로 보기 때문에 양호한 성장을 미국은 하고 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경제 규모도 크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경제를 버티는 건 소비거든요. 소비 지표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좀 튼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3월에도 금리 인하가 미국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이렇게 늦추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1월 달에 기준금리 못 내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은 침체로 가고 있고 3월에는 그래서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추경 편성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를 계속해서 늦추고 3월에도 동결을 해버리면 하는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3월에 우리가 이거 금리를 낮춰도 되나? 환율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관세 부과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미국이 속도감 있게 금리를 내려주는 게 우리에겐 조금 유리하거든요. 달러 강세도 좀 누그러뜨려 줄 수 있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그리고 한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주식시장도 사실은 금리를 내려주는 거에 조금 더 환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3월달 어쨌든 미국의 경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김용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